진우뮤직의 이진우입니다. 네. 오늘 또 2022년 8월 좋은 날인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취미로 악기 연습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네, 악기 실력 늘리는데, 제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또 한번 갖기 위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음,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우리가 색소폰을 배우거나 어떤 악기를 배울 때, 취미를 할 것인가, 전문 연주인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취미 색소폰, 어떻게 한번 잘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뒤돌아보고, 또 제가 가졌던 그런 경험을 또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근데 뭐 좀 미흡하지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인가 전문인인가 좀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취미로 색소폰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우리가 악기 연주를 잘하려면 음악 선생님 필요하죠. 예. 그 음악 선생님이 제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어요. 근데 그죠?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레슨비 또 고가로 지불하시고 배우시러 다니시는데 시간이나 여건, 경제적인 여건 뭐 이런 것이 안 맞아가지고 또 쉽지가 않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음악 악보를 잘 보고 연주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꼭 필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얘기 나눠보고요. 네. 취미 악기를 하려면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은 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되고 사회생활 나와서는 사회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좀 형성도 돼야 되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국가적인 어떤 기여 이런 거 있죠. 네. 악기는 좀 나이가 지날수록 신체 반응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생활 하다 보면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시간이 없잖아요. 뭐 이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경제력도 관련이 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경제력은 좀 떨어지지만 신체적인 능력을 왕성하고요. 우리 같이 40 이상 넘어간 중년들은 경제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해볼 생각이 있는데 또 이게 몸이 반응도가 떨어져가 잘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음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해보는데 우리 중년들은 신체적 능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젊었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늦깎이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악을 잘하기 위한 네. 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올렸지만 색소폰 할 때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는데요. 1차 요소, 2차 요소 말씀드렸죠. 특히 으, 이 색소폰이 소리가 실물 색소폰 소리가 크기 때문에 연습 장소가 좀 부족해 가지고 실력을 늘리는데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악기 가격도 가격이고 피스나 리드 컨트롤 하는데 큰 장애 요소이기 때문에 힘들고요. 네. 악기를 손으로 운지를 하는데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잘 터치가 안 되고 바람을 정확하게 막아서 음정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이런 것에 대한 말씀도 올렸는데 오늘 시간은 취미로 색소폰을 할 때 악보 및 음악 이론에 충실한 연주 실력 요거에 도움을 받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찬스가 있는 것처럼 도움을 받는 방법 제가 경험했던 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악보 및 음악 이론에 충실한 연주 실력을 어떻게 하면 들릴까? 뭐 두리뭉실할 수도 있고 상세하진 않는데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 못 올리고 두리뭉실하게 말씀 올립니다. 네. 우리가 악기 하는데 음악 선생님 필요하죠. 우리 뭐 색소폰 하시는 분들한테 레슨도 받기도 하고 또 일부 또 실용 음악 학원을 가서 하는데 우리가 악보 음악 이런 충실히 하려면 사실은 조금 전문적인 실용 음악 학원을 방문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뭐 음악 학원 아니더라도 음악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 특히 이론적으로나 악보 보는 법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쉽지가 않죠. 아, 네. 옆에 있어도 매일매일 시간 내서 찾아가야 되고 짬을 내서 찾아가야 되고요. 음, 그리고 경제적인 지출도 있어야 되고, 네, 열정과 여건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한번 말씀 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색소폰 연주를 잘하려면 저는 중심이 악보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악보를 좀 볼 줄 알면 12개 조를 운지를 충분히 해서 어느 조가 나오더라도 연습을 쌈박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 거기에 따라서 뭐 박자나 연주법, 음표 보는 법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음색을 자꾸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좀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음색은 이 연주를 잘하게 되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우리 색스폰 하시는 분들은 자기 소리가 안 좋으니까 자꾸 악기를 바꾸거나 마우스피스를 바꾸거나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지출은 늘어가고 네, 잘 안 되니까 지쳐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악보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중심이 이 악보 및 음악 이론에 충실한 이 3차 요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3차 요소, 악보 및 음악 이론에 충실한 이런 악보 공부, 운지법, 박자, 리듬 이런 거, 연주법 이거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 올리는 거고요. 네, 더 나아가서 말씀 올리면 악보 해석을 혼자 한다. 예, 옆에 선생님도 없고 여건이 불비해요. 악보 해석을 혼자 한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반주기를 쓰게 되긴 하는데, 네. 음악 선생님은 누구를 모시고 있나요? 아니면 주변에는 시골이라 학원도 없고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산골에 살고요. 농사 짓고 있어요. 예, 뭐,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음악 선생님 만나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현실 선생님은 반주기를 많이 쓰죠. 예, 반주기를 많이 씁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현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주기를 활용해서 연주를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악보에 나오는 악상기호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놓치게 되는데, 예, 어, 그 다음에 좀 공부를 했어요. 좀 연주해보고 싶어요. 혼자 연주할 수 있어요? 물론 혼자 할 수 있죠. 솔로로 하면 되긴 한데 맛깔이 안 나죠. 그러면 누워서 어디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밴드를 모셔와야 되는데 옆에 있습니까? 예, 반주기 옆에 있습니다. 예, 반주기 틀어놓으면 밴드가 옆에서 빵빵빵 울려주죠. 물론 뭐 자연스러움 네, 이런 것은 내추럴한 면은 없지만 기계적인 연주긴 하지만 네, 반죽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반죽기를 쓰죠.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 선생님은 주변에 선생님도 없고 여건이 불비한 분들은 반죽기가 현실 선생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취미로 하는 사람이지 전문 연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즐겁자고 배우자고 스트레스 풀자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전문인들만 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반주기가 현실 선생님이고 현실 친구고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반주기 음악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릴까 싶어 하는데요. 다른 화면 하나 볼까요? 네, 우리가 악보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악보를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초, 중, 고 시절에 음악을 하긴 했는데 다 잊어버렸고요. 물론 젊으신 분들은 배운 지 최근 됐겠죠. 어느 정도 초, 중, 고 시절에 배운 악보가 기억이 남은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또 음악이라는 게 정말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예술 분야로 문화 분야로 폭이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색소폰을 하려면 당장 악보를 잘 봐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악보가 중요한데 오늘은 이 악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추가로 또 올려보는데, 네, 이 악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학문이죠, 학문. 네, 여기 보면 이제 음자리표라고 있는데요. 아, 이런 기호도 뭐 엄청 많습니다. 아, 저도 잘 몰라요. 음, 현실 선생님 반주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조표. 아, 이 조표가 또 이렇게 12개 키, 12개 키 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단조, 장조. 뭐 우리는 이게 즉각적으로 이것을 운지를 배워야죠. 네, 색소폰 운지를 배워야 이걸 즉각적으로 어떤 조가 나와도 연주를 할 수 있고요. 네, 박자표, 뭐 4분의 4박자, 뭐 8분의 3박자 등등등. 이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할 수가 없고요. 저도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음, 저는 현실적으로만 취미 색소폰만 하기 때문에 네, 묶음표, 임시표, 아티큘레이션, 네, 여러 아티큘레이션 기호가 있죠. 네, 이런 것이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된다. 악상 기호 이거 다 또 알고 있으면 엄청 도움이 되죠. 네, 우리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주기만 하다가 악보를 주면 못하죠. 네, 이런 꾸밈음, 네, 숨표, 뭐 꾸밈음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사분음표, 앞꾸밈음, 뒷꾸밈음. 짧은 전타음 뭐 이런 거, 음표 머리, 뭐 선도 이런 거 있어요. 예, 점점 여리게, 네, 뭐 이렇게 넓은 기타 비브라토 뭐 이런 거, 네, 우리 악상 기호 다 있죠. 우리 실제 취미 악기 하면서 이런 거 다 알고 하나요? 네, 세로줄, 아로페지오, 글리산도, 글리산도, 밴딩, 네, 이런 것도 다 기호가 있습니다. 우리 반주기에 이런 거 나오나요? 안 나오죠. 트레몰로도 나오네요. 네, 텍스트, 뭐 스트레이트, 뭐 열기, 뮤트 뭐 다 나옵니다. 빠르기, 예, 빠르기가 또 이렇게 나오는데, 빠르기, 이 일박, 일박 박자, 네, 요걸 가지고 기준으로 이따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 박자, 템포,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연주합니다. 반주기 틀어놓고 하다 보면 반주기가 그냥 알아서 앞서 앞장 가니까 따라갑니다. 네, 셈 여림표. 네, 선생님, 뭐 이건 손가락 번호, 반복 이동, 뭐 기타 코드 나고 아코디언 코드 나고 뭐 백파이프 기호, 뭐 각종 이렇게 악상 기호가 많아요. 우리 이거 알고 하나요? 예, 모르고 하죠. 그래서 근데 하고 싶죠. 근데 그동안 기회가 없고, 옆에 선생님도 없고, 일부러 우리 선생님 찾아다녀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음표를 그려봤어요. 네, 한번 틀어볼까요? 네, 이렇게 음표가 막 가고, 뭐 나오는데, 네. 우리 여기에 이제 악상 기호가 막 붙는데, 공부해야 됩니다. 네, 공부해야 되고요. 종이 악보를 주면 이런 기호가 나오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잘 못하죠. 근데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반주기만 갖고서는 기초 연습이고요. 좀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게 필요하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은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색소폰 영역이 테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하죠. 우리가 악기 보면 C 플랫부터 시작하죠. 네,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샵. 보통 여기 이제 C5 이 부분, 팜키로 이쪽에 연주하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부터 솔, 솔, 라, 시, 도, 레. 이 부분은 이제 프레절렛이라고 소리 내기가 엄청 힘듭니다. 요렇게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 부분 그래서
좀 이따 뭐 설명 또 추가로 되긴 할 텐데, 테너는 우리 악보를 보면 피아노는 도움이 나는데, 네, 테너는 도를 누르면 이 B 플랫 소리가 나죠. 그래서 위로 끌어올려 줘야 돼요. C3로. 테너는 음역이 있기 때문에. 알토 색소폰은 뭘까요? 이 E 플랫 소리가 나죠. E 플랫이 도를 누르면 E 플랫 소리가 나는데, 피아노하고 맞추려면 마이너스 3도 내려야 돼요. 아래로. 그래서 우리가 반주기에서 조음김을 해서 쓰죠. 색소폰 불 때 테너냐 알토냐에 따라서. 이 원리도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뭐 그냥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무심하게 하는데, 이 피아노의 도움이 색소폰에 도를 불면 이 플랫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이 알토에서는. 네. 그 정도에서 우리가 이 악보를 좀 볼 줄 알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네. 네. 저도 잘 못하는데, 예, 악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맛보기로 봤는데요. 네, 뭐, 영상을 우리 보시는 우리 전문 연주인이나 훌륭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뭐 그러는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뭐 실수가 많고 다 맞지는 않습니다. 개인 의견이고, 네.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이런 거 봤어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있죠. 예,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고, 우리가 도시 지역에 살면 선생님들 많이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배울 기회가 많은데, 또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정말 선생님도 만나기 힘들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취미 색소폰을 좀 그나마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이렇게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올리는데요.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올리는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반주기는 옆에 있고 멋진 선생님은 멀리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어, 12개 저 운집을 잘 해야죠. 예. 그 다음에 박자와 리듬을 잘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음색을 내야 되는데, 음색을 먼저 내려고 그래요. 보통 색소폰, 실물 색소폰 하시는 분들. 예,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악기 바꾸고, 마우스피스 찾아다니고, 예, 누가 잘 부니까, 악기가 좋아서, 마우스피스가 좋아서, 리드가 좋아서 그러는 줄 알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이 12개 조 운지를 연주를 잘 따라가고 박자와 리듬을 맞추면 악상 기호를 몰라도 반주기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맛을 볼 수가 있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또 반주기가 옆에서 현실로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 보는데요. 예, 우리가 12개 키가 있죠. 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단조가 있고, 출발이 도에서 시작하냐 라에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뭐 장단조가 갈린다고 그래요. 예, 이 외곽에서는 장조고 안에 기호는 단조입니다. 단조. 예. 우리가 이렇게 샵을 붙여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오도권 사이클이라고 그러던데요. 마이너키 장조 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우리가 운지를 배울 때 샵과 플랫 여섯 개 정도만 하면 돼요. 여섯 개. 그러니까 뭐 C, G, D, A, E, B, F 샵 이쪽 운지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랫으로 붙는 운지, 네. 그래서 E,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플랫이라고 했네요. 예. 그 다음에 G 플랫. 요 또 플랫은 6개 붙은 조까지, G 플랫 조까지 요 정도만 하면 웬만한 곡은 다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주기에서 또 요 정도 내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뭐 여기에 샵과 플랫이 많이 붙은 조가 또 있는데 그것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운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이거 운지 익히는데 세월 가는데요. 음, 우리가 운지 연습을 할 때 그 악보를 보고 이렇게 플랫과 샵을 붙인 것을 어,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를 연속적으로 연습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떤 곡을 하나 선정을 한 다음에 그 곡을 직접 불어봐요. 실질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음으로 불면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갑자기 음폭이 바뀌면 또 못 쫓아가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 곡을 정해 가지고 연습을 해왔는데 뭐 아무튼 이 운지를 12개 키를 충실히 해야 다음에 좀 어려운 곡을 진행을 할 때 어려운 곡이 나왔는데 조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는 조는 이것밖에 모르니까 조 변환을 해가지고 조음김을 해서 분다? 뭐 괜찮죠. 근데 음악은 자기가 듣던 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수나 악단 음정에 맞게 연주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의 감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연주 방법이기 때문에 갑자기 조를 바꿔가지고 위로 올리거나 내려가지고 불어버리면 연주자가 그것밖에 모른다고 문제가 생기죠. 가급적이면은 가수가 불었으면 가수 음정 그대로 또는 경음악이면 가수 없는 음악이면 원래 오리지널로 불었던 그 음정대로 불어주는 게 좋으니까 이 초를 다 연습을 해야 된다. 예, 우리가 악상기호 악보를 잘 모르고 해도 이거는 필수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서 이걸 안 하고 적당한 키만 몇 개 쉬운 것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음김 순서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은 C, D, D 플랫, D, E 플랫 이렇게 나가죠. 이게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가 바뀌는데, 우리는 이제 반주기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키로 드립다, G키로 갑니다. G키. 샵 하나 붙은 거. 음,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정을 바꾸면 듣는 사람이 어색해요. 물론 리듬 박자는 또 맞죠. 그렇지만 음정이 바뀌었어요.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듣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12개 키를 연주를 하는 게 좋죠. 네. 여기에 이제 음표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박자 리듬을 맞춰야 되는데 박자 리듬 이 음표를 정확하게 짚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4분음표가 있는데 이 4분음표가 이제 메트로놈 박자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정말 이 4분음표만으로도 우리 가요 같은 경우 트로트 같은 경우 4분음표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1박자리. 예, 중요하죠. 이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반주기 가지고 무한 반복 연습하면 느낌이 개략 옵니다. 네. 물론 메트로놈이나 뭐 전문적인 음악 하신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스킬이 있긴 하겠지만 반주기 가지고도 충분히 이거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음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박자 리듬을 정확하게 쫓아가고 네. 그래서 참고로 적어봤고요. 네, 조음김 순서가 나오죠. 네. C에서부터 한 옥타브 위 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조를 옮길 때 나는 뭐 G키밖에 몰라요. 예, 샵 하나. 이 악보는 원래 오리지널은 D키인데 막 G키로 막 억지로 올려요. 몇 단계가 올라갑니까? 이 D에서부터 엄청 올라갑니다. 그 음정이 확 바뀌어 버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운지법 12개 키를 연주하기 위해서 샵과 플랫을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개략 게을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그 운지법도 게을리하기 때문에 악상기호는 볼 수가 없죠. 뭐 그 느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잘 못하는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운지법 12개 키는 해줘야 된다.
네, 시간이 많이 투입되고 힘들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능력은 떨어지고 여유는 있기 때문에 좋은 소리 내려고 이런 건 연습을 조금 등한시하면서 투자만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으뜸음을 적어놨는데요. 네, 이게 이동도법이라고 그러죠. 네. 다장도에서는 도가 으뜸음이 되고, D플랫. 여기에서는 으뜸음이 레가 됩니다. 레부터 시작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음정이 이 조에 따라서 자꾸 높아지거나 낮아집니다. 네. 그 원리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어떤 노래를 하더라도 음정을 가급적이면 안 바꾸고 원음에 가깝게 연주를 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말씀 올렸고요. 네. 색스폰 운지법이 특히 우리 전자색스폰, 저는 요즘에 전자색스폰에 푹 빠졌습니다. 전자색스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이 밤에 지금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전자색스폰을 헤드폰 끼고 연주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 운지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운지법을 다 익혀야 됩니다. 당연히 익혀야죠. 힘들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 올렸을까요? 저는 취미를 해서 음악을 하려면 음악을 연주를 잘하는 것인데, 이 운지법을 12개 이용해서 12개 키를 연주를 못한다? 잘 못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악보를 잘 보고 못 보고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운지법을 이용해서 12개 키를 원활히 연주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엄청난 세월을 간간히 시간을 투입하다 보니까, 네, 전문적인 연주인을 꿈꾸는 게 아니고 짬짬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반응도가 떨어지고 헷갈리고 착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매끄럽게 연주가 안 돼요. 이 12개 키에 대해서. 특정 키에 대해서는 잘 되죠. 근데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이 12개 키를 연주를 잘한다는 것은 골프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골프 잘 맞았어요. 잘 돼요. 며칠 지나서 연습 안 하고 해봤더니 안 돼요. 잊어버렸죠? 똑같습니다.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반응도가 느려지고 오히려 골프보다 더 그 어떤 민감도가 심한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는 이 12개 키를 하기 위해서 이 운지법을 정말 잘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운지법, 박자 및 리듬, 네, 이거 최고 기본인데요. 반주기가 현실이죠, 현실. 예, 현실 도움입니다. 네, 어떻게 매일 선생님 찾아가면서 그거 다 또 선생님한테 재현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반주기는 현실 도움이고요. 그래서 반주기는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 않나. 현실의 도움입니다. 반죽이 수만 가지 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또 편리성이 많습니다. 네, 미처 선생님들이 준비 못한 우리 반죽이 만든 메이커 회사 관계자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각종 편리성이 많습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반죽이 현실 도움이에요. 네. 네, 그리고 반죽이가 일부 믹서 및 이펙트 뭐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투입 안 하고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반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개인 의견입니다. 반주기는 현실 도움이다. 네,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반주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악상 기호를 충분히 표현한 종이 악보를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기계적으로 2단 악보가 흘러가고 바뀌고 막 그러는데, 반주기를 사용하는데 음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반주기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반주기 없이 우리 정말 원격에 스승님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주기를 어쩔 수 없이 쓰는 현실인데, 여기 반주기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진행바라는 게 있는데 리듬에 맞춰서 진행바가 움직이는데 이 진행바를 어쩔 수 없이 켜야 돼요. 왜냐하면 종이 악보로 총괄로 보여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악보가 2단으로 돼 있고 기계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연주하다 보면 진행바를 키지 않고 연주하다 보면 이게 정말 많이 익은 곡이 아닌 이상 얼마 접하지 않은 경험이 적은 곡이면 헷갈려요. 이게 어디를 연주하고 있는지. 물론 경험이 많고 그 곡에 대해서 충분히 해석을 하고 있으면 네, 진행과 없이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 많은 곡을 연주하려고 그럽니다. 한 곡 가지고 정말 푹 담궈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국으로 빼어내야 되는데, 빼서 녹여내야 되는데 안 하고 대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행바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잘할 수 있어요. 왜? 한 곡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면 이제 반주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드럼이나 아니면 뭐 베이스나 뭐 보조 뭐 이렇게 오브리가토 이런 것이 귀에 눈이 아니죠, 귀에 싹 들어오기 때문에 악보 진행바 없어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다 거의 외워서 하죠. 많이 외워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경험을 쌓고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종이 악보를 보고 즉각적으로 연주를 못하는 이유가 진행바를 보고 하다 보니까 진행바 또 반주기가 나오는 소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면 극복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악보를 총괄로 보여주는 악보로 보여주면서 연주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반주기를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선 이렇게 해봤어요. 모르는 곡을 연주한다. 아는 곡은 머릿속에 곡이 있기 때문에요. 반주기를 무시하고 계략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곡을 주면 못하죠. 왜? 그 리듬을 모르고 어둠 깜깜 정말 불이 다 꺼진 방에 들어와서 물건을 찾듯이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르는 곡을 연주해야 그 속도와 리듬을 익힐 수가 있다. 그 리듬 음표를 익히려면 정말 그 음표의 짧은 시간 타임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곡은 알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데 모르는 곡은 못하니까 모르는 곡을 해야 그 개념을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적어보는데요. 음표 및 12개조 운지법을 익힌다. 몇 개의 곡으로 12개조를 지속 연습한다. 몇 개의 곡으로 12개 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특정 조만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곡으로 12개 조를 바꿔가면서 지속 연습해 가지고 이 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손이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 어느 누구도 취미 목적 배우는 학생 악보만 주면 즉시 연주할 수 없다. 취미 목적으로 하거나 배우는 학생이 악보만 주면 즉시 연주할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우리는 취미고 뭐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즉시 연주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주기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반주기도 열심히 이용하고 배우고 익히면 반주기 진행바나 뭐 안 보고 또는 외워서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전공법이 아니고 우회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옆에 선생님 있어요? 없죠. 선생님 따라갈 어떻게 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충분하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반주기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반주기와 실용음악 학원 등등 우리 선생님들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이 어렵죠. 그래서 반주기 어쩔 수 없이 이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취미인가 전문 연주인인가? 반주기 어떻게 해요? 취미니까 쓰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주기가 실질적으로 연주인 아니더라도 보컬로 뭐 하시는 가수분들도 많이 쓰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주기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전문 연주인 되면 네, 전문 연주인의 길이 또 따로 있죠. 예. 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시간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투입을 했나 이거에 따라 연주 실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IQ가 좋아도 머리가 좋아도 이거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주라는 것은 투입한 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특히나 아휴, 뭐 이렇게 반주기 가지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취미는 취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반주기가 옆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움이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건이 좀 맞는 분들은 전문 선생님 학원 좀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것이고, 네, 또 내가 좀 더 잘해보려면 음악 학원 등 다니면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취미는 취미고 현실을 인정하고, 네, 앞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12개 조 운지 잘 해야 되고요. 박자 리듬 잘 쫓아가야 되고, 음색 잘 쫓아가야 됩니다. 음색을 쫓아간다는 게 아니죠. 12개 조 운지 잘하고 박자와 리듬 잘 쫓아가야 된다. 네. 추가로 또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박자, 메트로놈. 예. 분당 그 4분음표 연주 속도인데요. 우리가 4분음표 기준 그 악보나 반주기에 보면 그 속도가 나옵니다. 이 템포가 60이면 얼마 정도를 속도를 연주해야 되는지 개념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거를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개략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60 정도 되면 마디당 4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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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정도일까요? 초당 4초. 그러니까 안마디에 4초가 지나가면 한마디가 연주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 곡들이 가요나 이런 걸 보면 연주 시간이 한 3분 내외인데요. 3분 내외인데 빠르게 연주하면 마디수가 줄고요. 느리게 연주하면 빠르게 연주하면 마디수가 많이 늘어나고, 네, 느리게 연주하면 마디수가 적죠. 그래서 곡들이 보면 1분 30초, 3분 30초, 3분 30초 정도 본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당 연주 속도가 4분음표 기준으로 240이라 그러면 마디당 1초니까 네, 3분 30초짜리 기준으로 음악을 만든다면 마디가 엄청 늘어나는 거죠. 이 240의 속도로 연주한다면. 네, 보통 우리가 곡들이 보면 60에서 한 160 사이 분당 연주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곡을 모르는 곡을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속도로 연주를 해야지 하고 생각했을 때 이 속도를 보게 되는데 그냥 우리 같은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120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한마디에 2초 정도 가는구나. 똑, 똑, 네, 이 정도. 한마디에 이 정도. 그러면 140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당 연주 속도가 140은 1.5초 정도 된다고 하면 네, 똑, 똑, 네, 끝. 이 정도 뭐 이렇게 연주가 속도가 나가는 거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말씀 한번 올려봅니다. 네, 네. 말씀을 이것저것 올리긴 했는데 두서없이 올려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주관적인 부분이라 식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고 기준과 안 맞으시면 영상 물리치셔도 되고요. 저는 뭐 제 경험을 이렇게 말씀 올리는 거니까. 네, 그리고 취미 색스폰.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올린 내용들이 뭐 이것저것 두서없이 말씀 올리겠는데
12개 조 운지 연주, 그 다음에 박자에 대해서 말씀 올렸고요. 리듬. 이 음표 있지 않습니까? 이 음표. 예, 이 음표들에 대한 연주 속도, 아까 박자, 템포와 관련돼서, 그 템포에 맞게, 시간 간격을 나누어서 이 음표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악보 공부, 악상 기호에 따른 연주도 중요하지만, 기본의 기본, 운지와 박자, 리듬, 이것은 정말 엄청 중요한 것이고요. 요것이 안 되는데, 기초적인 요것이 안 되는데 악상 기호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악보를 잘 본다고. 이 기본 운지법과 박자, 리듬이 안 맞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주기를 이용해서 요것도 현실적으로 익혀야 된다, 익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제가 샘플로 반주기 음악도 화면에 보여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저기 충남 서산에 서산 악기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엘프 반주기 충남 총파입니다. 여기에서 뭐 반주기를 협찬을 받아서 제가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엘프 919를 가지고 연주도 해봤고 뭐 이것저것 써보는데, 네, 그 반주기가 기능이 풍부해야 추가적인 돈이 안 들고 또 음색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또 우리 연주자들이 필요하는 정말 꼭 필요한 콕콕 찍는, 네, 콕콕 찍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예, 기능이 정말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히 우리나라 또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내놓으라는 그런 반죽이죠. 그래서 엘프 919를 가지고 말씀 올리면서 소개를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필요하시면 또 적당한 가격에 좋은 품질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협찬받은 상품을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취미로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 올려서 외람스럽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자 색스폰 플러스 반죽인데요. 악기를 이것저것 피스를 이것저것 사지 마시고요. 이런 기본에 충실한 운지와 박자 리듬을 언제 어디서나 연습할 수 있는 전자 색스폰, 그리고 악기를 이것저것 사거나 피스를 이것저것 사거나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절제하시고 반주기는 정말 이 기본 세 개를 익힐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정말 좋은 반주기 하나 마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정도 선에서 하시면 뭐 취미 색소폰 즐기고 만족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글로벌하고 대한민국 최고 엘프 반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충남 서산 악기사 또 말씀해서 전화하시면 아래 전화번호가 있어요. 뭐 괜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편에는 이 엘프 반주기 정말 우리 12개조 운지 연주 박자와 리듬, 이것을 기본적인 것을 잘할 수 있는 도움이, 현실적인 도움이, 엘프 반주기에 대해서 한번 또 추가적으로 기능과 이것저것 좋은 장점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있는데 저는 뭐 저만의 경험을,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드시거나 식상하셔도 넓은 해량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이것저것 두서없이 말씀 올렸는데, 하여튼 뭐 색스폰 기본은 12개조 운지를 잘 해내고 박자와 리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취미 색스폰 취미 연주자로서는 100% 중에 80% 정도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채워가면 됩니다. 예,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종이 악보 보고도 충분히 연습을 하면 할 수 있고요. 네.
이 기본 3개 정도만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추가 투입을 하고 노력하면 전문 연주인 못지않게 연주하면서 즐거운 악기 생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뭐 조금 식상한 부분도 있고 좀 잘못된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네. 좋은 연주 되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진우뮤직의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